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16강 비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교의 기본 개념, 제가 비교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념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는 가급적이면 반드시 꼭 하시고요. 꼭 공부를 꼼꼼히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하고, 요약 비교는 앞부분 조금 하시다가 익숙해졌다 싶으면 쭉 넘기면서 풀고 싶은 문제를 풀면 되는데, 최소한 한 3, 4개 정도는 푸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비교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을 만한 내용을, 비교와 관련된 읽을 만한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 프리드리히 니체가 쓴 선악을 넘어서 같은데요. 도덕의 계보네요. 도덕의 계보에 들어있는 어떤 나쁨과 선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차이, 좋음과 나쁨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귀족적 인간과 어떤 노예적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다른 의미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면 근대적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기해주는 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개별적인 어떤 강의로 조금 꼼꼼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는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교. 자, 논술 천재에서 제가 비교할 때, 비교는 첫째,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약하는 거랑은 다릅니다. 가와 나를 요약하시오와 가 나를 비교하시오는 다르다. 물론 가 나를 요약하는 문제를 낼 때도 뭔가 둘 사이의 차이가 드러나도록 요약하는 게 중요한데, 어찌됐건 비교라는 말을 쓸 때는 이미 가 나를 내가 무엇을 가지고 비교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가 나가 논의하는 대상을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비교의 기준은 우리가 사고 구조에 해당되는 주체를 중심으로 비교할 수도 있고, 대상을 중심으로, 판단을 중심으로, 기준을 중심으로, 이유 근거를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범주를 기준으로 비교할 수도 있고요. 의미를 중심으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즉, 가와 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르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일단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분명히 나타나야죠. 두 번째,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을 많이 한 10개 정도 잡아가지고 차이를 10개나 썼어. 내가 100개를 차이를 찾았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어떤 출제자가 2제시문 혹은 3개, 4개 제시문을 비교 분류하라를 요구할 때는 출제자가 의도한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좀 찾아서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를 이분법적으로, 범주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게 필요합니다. 차이를. 자, 차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명하게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걸 두루뭉실하게 쓰면 글이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범주적으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는지. 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경제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지, 정치적 측면에서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비교를 할 때는 그래서 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표를 만드는 것. 즉, 각각의 제시문들이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다르다를 표를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표를 만드는 건 논제에 어떤 개념어가 있을 때도 표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편할 겁니다, 아마.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의 기본 구조, 이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논술 천재 강의할 때. 자,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요약할 때 저랑 열심히 찾았죠. 요약에 해서 구조를 찾으면 돼. 요약에서 구조를 찾으면 돼요. 기준은 기준끼리, 대상은 대상끼리, 필자는 필자끼리, 판단은 판단끼리, 이유 근거는 이유 근거끼리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이 논리적 구조만, 가의 논리적 구조 찾고 나의 논리적 구조를 찾으니까, 자, 둘 다 똑같이 논술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잘생겼다라고 판단을 하고 하나는 못생겼다라고 판단을 하더라. 근데 둘 다 똑같이 바라보는 기준은 외모더라. 뭐 아니면 뭐 얼굴 생김새더라. 똑같은 기준에서 서로 다르게 판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둘 다 똑같이 인류 사회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류 사회의 위기에 대해서 인류 사회가 진짜 심각한 위기다. 하나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하나는 어떤 환경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더라. 알겠죠? 어때요? 환경의 범주, 경제의 범주에서 인류사의 위기를 서로 다른 범주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똑같은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서로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요. 똑같은 기준으로 이야기하는데 판단과 실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기준도 같고 판단도 같고 논의하는 대상도 같은데 그러한 결론을 내린 이유 근거나 의미가 다를 수도 있어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때는 기준은 기준끼리, 대상은 대상끼리, 판단은 판단끼리, 이유 근거는 이유 근거끼리 비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주제와 대상이 만약에 같다면요. 주제와 대상이 같다면 필자, 가의 필자와 나의 필자가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자,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을 내린다라고 할 때 이 기준은 범주적으로 나눠요. 범주적으로. 예를 들면 PQ 형태로 나오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환경 문제를, 인류사회의 문제를 환경의 측면에서 본다. 인류사회의 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 서로 다른 범주.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근거도 범주 형태로 나누어지죠. PQ 형태로 나옵니다. 그죠? 판단은 가치 판단의 경우에, 가치 판단은 어떻게 나오나요? P 혹은 나P 형태로 나오겠죠. 좋다, 나쁘다. 이런 형태로. 그죠? 실천 주장은, 실천, 뭐뭐 해야 된다. 실천 주장은 어떻게 나와요? P나 Q 형태로 나오죠. 즉, 범주적으로 나오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인류 사회의 문제를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니, 당장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P 형태로 나오죠. 그죠? 인류 사회의 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니 양극화가 너무 심해서 약자에 대한 배려,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천 주장은 PQ 형태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분법적으로 나눈 나P 형태는 학생들이 잘 찾아요.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 그래서 대략 여러분들이 사고의 논리적 구조, 제시문의 논리적 구조만 잘 찾아도 사실은 뭘 할 수 있다? 비교는 잘 할 수 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별로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비교 잘 안 돼. 그러면 표를 만들어 보세요. 표. 자, 표. 가나다 나오죠. 가나다. 그럼 가나다 차근차근 쓰면 돼요. 대상, 주제, 문제 삼고 있는 문제 상황이 가나다 뭔지. 예를 들어 가나다가 동일하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어떤 빈곤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그러면 양극화, 이 양극화에 대해서 어떤 사실, 가치, 판단, 실천을 주장하는지. 그죠? 그렇게 한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뭔지, 이유 근거는 뭔지. 그리고 여기에 논리적 구조에 나와 있지 않은 중요한 의미 있는 기준 범주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가나다처럼 이야기할 때 장점은 뭔지, 단점은 뭔지. 그죠? 원인은 뭔지. 가처럼 이야기하는, 나처럼 이야기하는, 다처럼. 원인은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유나 원인, 의미는 묻건 묻지 않건 반드시 죄송합니다. 이 원인은, 의미, 원인은 반드시 찾아보자. 그래서 묻건 묻지 않건 어떤 이유, 원인, 근거, 의미에서 이런 결론 혹은 이런 주장을 하는지 반드시 찾아보자. 알겠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막 그 중요한 기준들을 찾고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이 원인이나 의미는 반드시 찾아보는 게 좋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가나다를 비교하세요 라고 할 때 이렇게 표를 만들어 두는 습관을 들이면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입니다. 3번이네요.
가나다를 비교해 보세요. 그죠? 가나다를 비교해 보세요. 자, 선을 봅시다. 가나다 전체를 묶는 걸 그렸네요. 그죠? 자, 가에는 슈퍼맨이 나오는데 가슴에는 S자 글자가 있고 근육질이며 보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팬티를 밖에 입고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요약이에요. 요약. 왜? 기준이 없잖아. 나에는 스파이더맨이 나타나는데 짝 달라붙는 쫄바지를 입고 있고 얼굴은 가면을 쓰고 있고 어때? 이런 거 기준이 없죠. 요약이죠. 묘사에 가깝잖아. 그러니까 이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건 기준을 설정하는 거라고 했죠. 가와 나는 모두 다 슈퍼히어로야. 공통적으로 슈퍼히어로야. 그죠? 공통점을 찾는 거야. 모두 다 어떤 영웅이란 아니면 뭐 이 제작사가 미국이야. 뭐 마블에서 만든 뭐 미국의 애니메이션이야. 그렇지만 이 둘은 어떤 영웅의 힘을 나타낼 때 하나는 가면을 쓰고 있다면 안 쓰고 있다면 하나는 가면을 쓰고 있어. 하나는 옷이죠. 옷, 가면 혹은 옷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는 둘 다 쫙 달라붙는 건 공통점이지만 하나는 보자기를 쓰고 있고 하나는 보자기가 없어. 아니면 또,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능력의 측면에서 보면 슈퍼맨은 날아다니지만 스파이더맨은 붙어 다녀. 그렇잖아요. 능력.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요소를 중심으로 비교하건 이 사람을 전체를 묶을 수 있는 걸 비교하건 그건 누가 찾아? 내가 찾아. 내가. 능력으로 비교하건 외모로 비교하건 옷 스타일로 비교하건 가면으로 비교하건 어떤 식으로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가장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중심으로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전체로, 자, 공통점을 찾을 때 일단 전체로 묶을 수 있는지 항상 찾아보세요. 둘 다 공통적으로 뭘 얘기해? 완전히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화살표는 요소입니다. 요소. 어떤 요소들이 같은지 다른지. 그죠? 둘 다 옷이 딱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었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야. 그렇지만 얘는 보자기를 쓰고 다녀. 어릴 때, 그죠? 슈퍼맨 멋있어가지고 막 보자기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어떤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가나다, 세계를 비교하세요 하는 거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전체를 조금만 줄일게요. 전체를 이렇게 묶습니다. 전체를, 슈퍼맨, 원더우먼, 그죠? 스파이더맨 전체를 묶으면 공통적으로 얘네들 슈퍼히어로야. 그렇지만 개별 요소들, 옷을 입은 정도를 놓고 보면 제일 많이 입었어. 온몸을 다 꽁꽁 감쌌잖아요. 그 다음 얼굴하고 손은 드러나. 그죠? 적게 입었어. 뭐 옷을 입은 정도를 중심으로 보면 옷 입는 스타일, 머리카락, 헤어스타일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요건 어때요? 요소예요, 요소. 그죠? 자, 두 개 하나로 묶으면 어때요? 성별로 묶어보면 둘은 남자인데 하나는 여자야. 성별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남성과 여성으로 비교할 수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비교를 할 때는 전체를 묶는 공통된 집안을 찾아내서 공통점을 찾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쓰거나 아니면 개별 요소들 중에서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을 찾거나, 알겠죠? 이렇게 세 개가 나올 때는 두 개 하나로 묶어서 차이를 내거나 혹은 이렇게 두 개를 만약에 묶었다면 이 두 개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또 서술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네 개를 이렇게 비교 분류하세요. 주로 어디서 나오죠? 주로 이제 성균관대에서 나오죠. 성균관대라든지 시립대 이런 데서 한 4-5개 지문을 내고 분류하세요. 문제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 가면 전체 슈퍼히어로인데 전체를 마찬가지로 묶습니다. 이건 뭐죠? 전체 주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안락사의 필요성, 안락사가 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다른지에 대해 전체 주제예요. 4명은 전체 슈퍼히어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각각의 제시문들은 연대 같으면 예술적 성취에 대해서 이 주제를 던져줍니다. 이 주제를 좀 더 정확히 엄밀하게 묶어야죠. 이렇게 4개가 나오는 대학이 또 어떤 대학들이 있죠? 중앙대 같은 대학들이죠. 중앙대.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묶어버릇하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가면을 쓴 그룹과 안 쓴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그죠? 그러면 이 각각은 또 어떻게 다르다.
라고 차이를 비교 분류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둘은 모두 다 가면을 안 썼지만 성별에서 다르고, 둘은 모두 가면을 썼지만 둘이 가지고 있는 뭐 능력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두 개로 분류를 하고, 그 분류한 것 사이에도 어떤 또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자, 꼭 이렇게 분류하라는 법은 없죠. 그죠? 예를 들어 날개가 있다 없다, 그죠? 뭐 이렇게 분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세 개로도 분류가 가능하죠. 그죠? 하나, 둘, 셋. 슈퍼맨은 하늘을 나는 능력이 있지만 스파이더맨, 배트맨, 뭐 원더우먼 이런 날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능력을 중심으로 구분을 해도 되고요. 그죠? 그 인종을 중심으로 구분을 해도 괜찮겠죠. 외계인이잖아요, 얘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나눌 건가. 일단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비교될 수 있는 공통된 집안이 있으니까 전체를 묶어주는 습관을 조금 들여주는 게 좋습니다. 모두 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서 중앙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라를 진정한 소통과 관련해서 한 편에 완성된 글로 요약하시오. 그럼 진정한 소통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가나다라가 이야기하는 것이 뭔지를 묶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묶어주고 그 다음에 개별적 요소를 다듬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던져놓고 한번 사고를 해볼까요? 동양과 서양입니다. 동양과 서양.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할게? 기준을 잡으라고 했잖아. 비교는. 비교. 자, 좀 써볼까요, 그럼? 동양과 서양이니까. 기준. 기준. 뭘 기준으로? 경제력을 기준으로. 그죠? 서양이 주로 경제력이 월등히 크죠. 동양보다. 그죠? 또 외모를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또 기준, 그럼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요? 경제력은 뭐 경제력이 크다, 적다. 경제적 수준이, 외모가 뭐 흰색이 뭐 백인이 많고 황인이 많고, 안 그러면 뭐 다인종 아니면 황인종, 뭐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차이, 동양과 서양의 가장 의미 있는 차이 뭐라고 들 거예요? 문화의 차이, 그죠? 인종의 차이, 뭐 이런 걸 들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가 이렇게 딱 나오더라도 이 주제를 내가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런 비교가 나오면 이 기준을 찾는 걸 어려워요. 제시문 안에 있는 어떤 요소만 가지고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 있는데 요거 없네, 이거 있는데 요거 없네, 그렇게 되는 거야. 좀 큰 척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동양, 서양 뭐 기준을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많이 설정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죠? 정치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다른지, 동양과 서양이 문화적으로는 어떻게 다른지,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다른지, 그죠? 동양과 서양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볼까요? 미국, 한국, 중국, 북한? 자, 마찬가지로 비교해보죠. 기준. 어떤 기준으로 비교할 거예요? 그죠? 국력을 기준으로. 그죠? 미국과 중국, 한국과 북한. 그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 어떤 정치 체계를 중심으로. 또 한글이 안 되네요. 한글을 잠깐 띄워볼까요? 정치 체계를 중심으로 우리는 바꿀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정치 체계를 중심으로 우리는 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그러면 국력을 기준으로 어떤 차이가 나타나요? 국력을 기준으로 미국, 중국 크다, 한국, 북한 적다. 그러면 분단 국가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우리는 나누어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하더라도, 자, 국력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은 강대국, 한국과 북한은 여러 나라들보다 좀 약소한 어떤 중진국 아니면 약소국, 그죠? 그래서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여러분 글을 쓰셔야 된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야지만이 분명하게 차이가 드러날 것이고, 그런 다음에 가장 의미 있는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글을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의미상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개별적인 어떤 차이들을 적극적으로 구분하는 어떤 습관을 자꾸 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또 기업입니다. 기업. 애플, 삼성, 구글, 코카콜라, BMW. 그죠? 전부 다 어떤 기업들이에요? 다국적 기업이라는, 경제 기업이라는, 대기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기업이 만들어내는 어떤 제품의 특성을 놓고 보면 애플, 삼성은 뭔가 전화기를 만들어내고, 그죠? 그죠? 뭔가 하드웨어를 만들어내죠. 애플, 삼성, BMW. 구글도 뭐 하드웨어를 안 만드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검색 시장이라든지 인터넷, IT 그 검색 이런데 인터넷에 조금 더 가깝죠, 그죠? 구글 코리아는 뭔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거. 코카콜라는 그 음료수를 만들죠, 그죠? 자, 먹는 것의 종류가 코카콜라는 먹는 걸 만든다면 애플, 삼성, 구글, 코리아는 BMW는 뭔가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죠? 이렇게 만드는 제품에 따라, 기업의 크기에 따라 어떤 나라에서 주로 제품을 생산하느냐, 다양한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고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한다? 그냥 제시문에 안에 있는 거 짝짓, 그냥 수능 풀듯이, 수능 국어 풀듯이, 여기에 이거 있네? 여기에도 이거 있네? 같은 거. 여러분들의 비교의 글을 보았을 때 학교가 아무런 어떤 사고력이 있다는 판단이 안 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그 연세대 논술 문제를 풀 때는요, 그런 깊이 있는 어떤 사고력을 반드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의 어떤 능력들을 반드시 가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비교에 대한 기본 개념 설명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기출문제들, 비교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봅시다. 궁금한 건 논법.com으로 질문하시고요.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비교의 기본 개념 설명 간략히 마쳤습니다. 궁금한 건 언제든 질문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